안녕하세요. 생방송뷰 이유진입니다. 네, 김도원입니다. 네, 주말부터 오늘까지 이어진 황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이 시각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 정체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족들과 함께 어딘가로 나들이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또 멀리 떠나지 않아도 이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시간 보내셨을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황금 연휴가 이 가족들의 사랑을 더욱더 크게 키울 수 있는 이 기회가 되었길 바라봅니다. 네, 오늘 생방송부에서도 이번 연휴 어떻게 보내셨을지 저희가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저희의 문자 키워드는 즐거운 연휴입니다. 네, 샵 1991번, 샵 1991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와 함께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정의 달 황금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행 다녀오신 사진도 있을 것이고요. 네. 또 맛있는 음식 사진도 좋습니다. 또 즐거운 이야기도 환영입니다. 지금 저희 생방송 뷰로 문자로 보내주세요. 네, 요즘 사실 가족들이 다 바빠서 한자리에 모이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가족들이 함께 할 때면 꼭 사진을 남기거든요. 이번 연휴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사진 많이 찍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가족 사진도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잖아요. 네. 네, 문자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생방송뷰 오늘의 첫 소식은 이 일상의 쉼표가 필요할 때 떠나면 좋을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즈넉한 한옥에서 쉴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함께 가보시죠. 완주 종남산 아래 위치한 오성마을은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합니다. 산 아래 자리한 한옥들은 한데 어우러져 일상을 벗어난 쉼으로 초대를 하는데요. 고즈넉한 한옥의 초대, 완주 오성 한옥마을로 떠나봅니다. 5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오성 한옥마을. 정답게 지저귀는 새들과 힘차게 흐르는 물소리, 하늘을 향해 뻗은 고택의 처마까지 마을의 환영 인사가 마음을 푸근하게 합니다. 아, 이 고택은요, 진짜 구석구석 봐도 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나란히 고무신이 놓여 있는데 이것마저도 진짜 정겹게 느껴지는데요. 고택과 정겨운 인사를 마치고 구석구석 한옥을 걸어보는데요. 마을의 한옥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한옥답게 기둥에서도 연륜이 느껴지는데요. 베일에 쌓여 있던 고택의 아름다움에 한 걸음 다가가 봅니다. 이 자체만으로 고풍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고택은 경신년에 지어진 경남 진주에 250년 된 고택을 그대로 이제 입축한 고택이고요. 사실 이 한옥은 이제 없어질 위기에 처한 한옥이었는데요. 이 완주에 이제 입축을 하여서 사람들의 휴식처와 힐링되는 공간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폐가처럼 버려진 한옥은 주인을 만난 듯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옥에서 쉬어가고픈 사람들에게 자신의 넉넉한 품을 선물해 주는데요. 고택의 넓은 품에 지쳐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와, 이곳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앉은 자리에서 한옥의 그 처마 끝이 보이면서 그 아래로 이렇게 산이 쭉 펼쳐져 있잖아요. 정말 여기서 앉아 있으면은 그냥 정신적인 힐링이 그냥 되지 않을까. 그렇죠. 사랑채는 이제 손님이 오셨을 때 이제 모시는 방으로 사랑채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풍광을 위치하는 곳에 사랑채가 이렇게 있고요. 선비들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렸던 이제 풍류를 즐겼던 곳으로 사랑채는 이용을 했었습니다. 사랑채는 이곳에서 얼굴과 같은 곳이네요. 한옥의 세월과 조우하듯 고택 안을 채우는 작은 소품들까지도 한옥과 조화를 이룹니다.
아, 저는 도심에 있다가 여기 와서 그런지 다 모든 게 아름답거든요. 이 고택은 이 종남산이 있어서 저희 이제 고택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요. 봄에는 이제 벚꽃이, 산벚꽃이 예쁘게 피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녹음, 가을에는 이제 단풍, 그리고 겨울에는 설경이 정말 예술이에요. 저희 고택의 단아함과 이 종남산의 자연이 어우러져서 더 멋진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고택이 주는 넉넉한 마음에 힘을 얻고 마을을 천천히 둘러보았는데요.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긴 문패를 보니 마을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아, 이렇게 쭉 올라오다 보니까 집집마다 그 명판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마을 만들기를 하면서 집집마다 스토리텔링을 했어요. 지금 여기는 소담원인데 소세원이 그리워서 직접 한옥도 짓고 그다음에 이름도 그 숨결을 담고자 소대원이라고. 자연과 한옥의 조화가 탁월해 한국의 민간 정원 중 최고라 칭송받는 소세원. 소세원을 담고자 지은 그의 집안으로 들어가 오시죠. 봤습니다. 와, 진짜 근사해요. 밖에서 봤을 때는 이 한옥, 그냥 한옥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안에 들어오니까요. 뭔가 현대적인 느낌도 나거든요. 우리 마을에 새로 짓는 그 한옥들은 이제 전통 방식을 준수를 하면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단열이라든가 어떤 전망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해서 현대적으로 지었습니다. 7년 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한옥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한옥의 장점을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하면서 지금의 한옥마을이 된 거죠. 이제 마을 사람들은 한옥의 쉼으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제 새로 지어지는 뭐 현대 한옥뿐만 아니라 100년 된 한옥, 그리고 기존의 이 집들을 갖다 새로 리모델링한 한옥 좀 다양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의 자연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정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마을 주민 전체가 다 마을 한번 좋게 만들어보자, 그런 식으로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 한켠에 자신의 텃밭을 일구며 살아갑니다. 산의 기운을 받으며 자란 채소들. 그 맛 안 볼 수 없겠죠?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한옥의 정치에 취해서 걷다 보니까 이 집까지 오게 됐어요. 아이고 어서 와요. 앉아요. 이것들 보니까 되게 싱싱해 보여요. 방금 따오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 집 뒤안에 그 텃밭에서 상추나 부추, 야채가 여름에는 8가지 정도는 항상 기본으로 있어요. 동네가 그 악산이라고 그래요. 산이 높고 돌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이 공기가 그만큼 좋고 이 자연 그 나물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사계절 나물이 항상 있다고 봐야죠. 7년 전 고향으로 돌아온 박용덕 씨. 그녀는 요즘 이전에 몰랐던 마을의 산과 물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한옥이 이제 생김으로써 저희 동네가 이제 이렇게 또 아름답게 되고 사람들이 우성마을이라는 자체를 또 알아주고 하니까 만족하고 있다고 봐요. 텃밭의 재료들이 그녀의 손에서 금세 요리로 변신했습니다. 와, 사실 되게 특별한 재료가 없었잖아요. 산에서, 텃밭에서 가져온 재료들로 만들었는데 아니, 이렇게 화려하게 한상이. 시골은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을에서 보낸 하루가 참 좋습니다. 한옥의 고즈넉한 쉼도, 텃밭의 싱싱한 먹거리도, 사람들의 넉넉한 인심까지 덕분에 특별한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유롭게 한옥마을 둘러보면서 뭔가 쉬어가는 느낌이에요. 한 번쯤 왔다라도 좀 마음 놓고 애기들도 마당에서 와서 좀 뛰어놀고 그러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정도 나누고 이렇게 막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내 고향에 이렇게 친정에 누나네 집에 왔다 그런 느낌으로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해야지 구경 열심히 하고 가세요. 이 정도는 저희 그 오송리 주민들은 준비가 돼 있어요. 아니, 정말 말만 들어도 정이 넘치고 여기에 오면 충분한 힐링의 시간을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장님 약속 꼭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요. 종남산의 푸르름을 머금은 마을, 고택의 편안함이 쉼을 주는 마을. 이 쉼을 누리고 싶다면 완주 오성 한옥마을로 쉼표가 있는 여행을 떠나보세요. 네, 영상으로만 봤는데도 한옥의 정취와 또 산의 기운이 느껴져서 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전주에도 한옥마을이 있는데요. 이 전주 한옥마을과는 또 조금 다른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치 시골 할머니 댁에 간 듯한 이 푸근함이 느껴졌는데요. 이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심해서 이 한옥마을을 일궈냈다고 하는데 이 날씨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 요즘에는 야외에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고 싶어요. 맞습니다. 고즈넉한 공간에서의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이곳이 최고의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완주 오성 한옥마을 추천해 드릴게요. 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즐거운 연휴. 즐거운 연휴입니다. 샵 1991번,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와 함께 여러분의 문자 받아보고 있습니다. 주말부터 길게는 이 오늘까지 이어진 연휴,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의 즐거운 연휴 이야기 저희 생방송뷰와 함께 해주세요. 네, 연휴는 오늘까지지만 또 가정의 날을 맞아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기대되는 연휴 계획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만나볼 소식도 이 가족끼리 함께 떠나면 좋을 여행지가 준비돼 있죠? 그렇습니다. 충북 제천의 관광 명소로 떠나볼 텐데요. 여행을 조금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수려한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청풍호반의 도시 제천에 나와 있습니다. 와, 제천하면요 사실 그 즐길거리, 볼거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좋은 것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디 가나요? 일단 아무 데나 막 가지 마시고 예. 이것부터 좀 받으시죠. 오, 이게 뭐예요? 그 스탬프북인데요. 예. 제천 여행할 때 그 스탬프를 오늘 많이 받는 게 미션입니다. 와, 진짜 스탬프 받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각 장소마다 저희가 수수께끼를 준비해놨습니다. 수수께끼요? 네. 단순한 여행은 가라! 오늘은 제천 스태프 투어! 5군데를 이상 찍어 가져오시면 저희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이 마일리지 카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봄철 여행하기 좋은 계절에 볼거리 많고 즐길거리 많은 제천에서 스태프 투어 함께합니다. 청풍 명월의 고장 제천. 청풍호반을 배경으로 다양한 관광 명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이 청풍문화재 단지는 예. 청풍 땡땡 지역의 문화유적을 복원한 문화단지입니다. 네. 이곳에는 땡땡 역사관도 있는데요. 예. 그 땡땡은 뭘까요? 그걸 맞춰야지 찍을 수 있다고요? 네. 아, 그럼 들어가 봐야겠네요. 예, 들어가면 여기 안내해 주실 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 예, 그분을 찾아서 정답을 맞춰오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건 없네요. 퀴즈를 맞추려면 이곳을 알아야 한다. 청풍 문화재 단지 안에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해줄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 제가 이곳에 와서 뭔가 그 퀴즈 정답을 맞춰야 되는데 전혀 아는 게 없어요. 아, 그러세요? 네, 어떤 곳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 청풍문화재단지는요, 1983년부터 1985년 3년에 걸쳐서 충주 다목적댐이 건설되면서 그 물에 잠길 문화재들을 다 이곳에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문화재들은 다 이사온 문화재입니다. 와, 그렇다면요. 이사온 문화재니까 집까지 다 여기로 다 왔다는 건가요? 그럼요. 대박. 충주댐 건설로 스몰되기 이전에 청풍 지역 문화재들이 고스란히 이곳으로 옮겨진 건데요.
우리 조상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청풍 지역의 고가 등 다양한 유물들이 이곳에 잘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나름의 역직을 가진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 살았던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양반가는 아니지만 골고루 그 한옥의 건축 양식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는 그런 집입니다. 이곳엔 청풍 지역 고가뿐 아니라 다양한 보물들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유물로 한병루가 있었습니다. 한병루는 청풍호와 월악산의 기운이 하나로 만나는 지점에 세워진 2층 누각입니다. 이 누각은 약 한 700년 정도 됐어요. 그게 고려 충수강 때 지어진 건물인데 이곳 출신인 청공스님이라는 분이 충수강의 스승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청풍현이었던 것이 군으로 승격되면서 기념으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보물 528호입니다. 한병루에서 내려다본 제천의 자연 풍경 한 폭의 그림 같더라고요. 정말 멋졌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안은 말 그대로 산책하기 참 좋은 곳. 봄빛 싱그러운 자연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답 원하시죠? 네,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스몰이 아닌 수몰입니다. 동네. 그럼 저 스탬프 찍으러 갑니다. 가볍게 퀴즈를 맞추고 기분 좋게 스탬프 찍는 데 성공. 또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뭐예요? 작품이네? 네, 이 작품에 재료를 맞추십니다. 재료요? 아니 뭐 작품을 물감으로 만들었겠죠. 아까 제가 학습 효과를 했잖아요. 들어가 보면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가시죠. 오 멋있는데요? 이곳은 제천 김종명 갤러리. 김종명 작가는 리프 아트를 개척한 작가라는데요. 이곳 역시 스탬프 투어를 찍을 수 있는 제천의 관광 명소라네요.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스탬프 투어를 하고 있는데, 이 작품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궁금해서 왔거든요. 그래요? 예. 좀 알려드릴게요. 예. 이 재료로 만든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나뭇잎이죠. 나뭇잎이요? 예, 나뭇잎에다가 이제 작품을 만든 거예요. 실제 나뭇잎으로 만들었어요. 김종명 작가는 나뭇잎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작가인데요. 나뭇잎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리프 아트를 개척했죠. 갤러리 오면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이제 여기서 프로그램도 몇 가지 운영을 하는데 특히 이제 나뭇잎에 자기가 만든 작품을 액자에 넣어서 가져갈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김정명 작가의 도움을 받아 리프 아트에 도전해봤습니다. 나뭇잎을 종이에 대고 오려낸 후 작업용 칼을 이용해 신중하게 나뭇잎에 생명을 불어넣어 봅니다. 됐다. 이야, 여러분 완성을 했습니다. 작가님, 이 정도면은 제가 그 스탬프 투어에서 그 도장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넉넉히 잘하셔서 아주. 그쵸? 여러분, 미션 완수! 국내 최초 나뭇잎 예술가 김정명 작가. 나뭇잎에 생명을 불어넣어 하나의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그의 멋진 예술 작품도 감상하고 이곳에서 스탬프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제천의 상징. 이번에 스탬프 투어로 온 곳은요, 바로 박달재입니다. 후후! 여기에도 수수께끼 있죠? 네, 그럼요. 여기 박달재는 박달 도령과 뒤에 보시면 이 동상의 주인공, 이 낭자와의 러브 스토리가 유명한데요. 이 동상의 주인공의 이름은 뭘까요? 박달 도령. 정답! 나무 낭자, 박달나무. 땡. 박달 귀신 낭자. 땡. 그러면 들어갈게요. 알았어. 네. 이 낭자의 이름은 금복낭자랍니다. 박달재는 박달도령과 금복낭자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전하는 곳인데요. 이곳이 최근 사랑의 테마 관광지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달재에는 박달도령과 금복낭자를 다양하게 조각해 놓은 목각공원도 있었는데요. 한 스님이 조성했다고 합니다. 이 스님이 바로 목각공원을 조성한 성각 스님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작품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요, 박달재에 왔는데 또각 이 소리를 듣고 온 거거든요. 예.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달마 조각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이게 딱 보는 것만으로도 신기한데 더 자세하게 이렇게 또 작품이 전시된 것도 있나요? 예, 여기 앞에 목고람하고 오백란이라고
저렇게 써져 있죠. 그곳에 가면은 천년된 느티나무를 가지고 조각을 통해서 불기화시킨 게 있습니다. 지금은 달마 조각에 정성을 쏟고 있는 성각스님은 지난 2005년부터 3년 동안 목구람과 500나 한 상을 조각했는데요. 목구람은 천년된 느티나무 고사목 안에 굴을 파고 그 안에 아미타불을 조각한 작품입니다. 저도 그 안에 들어가 봤는데요. 나무 안에 부처님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나무 안에 이런 작품이 있는지 정말 신기했습니다. 공동이라 할까 안을 봤어요. 봐서 한 사람만 들어가는 이 법당화를 하기 위해서 1년을 안을 파서 그 나무 안에다가 이 부처님을 조각을 시켰습니다. 목구람 옆에 500난전이라는 작품도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쪼개진 나무 안에 삼존불과 부처님의 500제자를 조각한 작품으로 하나하나 직접 조각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만든 이의 정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전혀 이거는 기계를 댈 수도 없고 3년 6개월이라고 하니까 이 조각을 하나의 수행의 방편으로 생각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스탬프 투어는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오늘 제가요 제천 스탬프 투어를 하면서 3군데를 완료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아직도 못 가본 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 도장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속에 그 의미를 찾아보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요 제천 스탬프 투어 많이 놀러 오세요. 제천 스탬프 투어 정말 재밌습니다. 발길 닿는 곳 어디라도 수려한 자연과 즐길 거리가 가득한 제천에서 스탬프도 찍고 제천도 알고 청풍명월의 봄을 만끽하세요. 네, 정말 이 스탬프 투어를 통해서 관광지의 정보를 쉽고 재밌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면 최근에는 정말 많은 관광지에서 이 스탬프 투어를 운영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가까운 군산에서도 스탬프 투어를 만날 수 있는데요. 군산의 관광 명소를 둘러보고 스탬프를 모으면 또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또 전북과 전남, 광주, 광역시 네. 이 세 곳이 함께하는 스탬프 투어도 있는데요. 이 세 곳의 여행지 100곳을 선정해서 이 스마트폰으로 스탬프를 모으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쁜 일, 또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케이크 소식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색 케이크들 지금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스승의 날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도 너무 많은 5월. 누군가의 특별한 날을 더욱 달콤하게 채워줄 케이크가 있다. 이런 케이크 처음 받아봤어요. 선물하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은 더 좋고. 케이크 속에 케이크가 있어요. 만들기는 간단, 그 맛은 감탄스러우니 평범한 케이크는 싫어. 대범해진 디자인과 맛으로 특별한 날을 더욱 빛내줄 이색 케이크의 비밀을 지금 파헤쳐본다. 수상한 케이크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오라, 케이크를 사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데 생전 처음 보는 케이크입니다. 도대체 어떤 케이크이길래? 잠시만요. 네. 이게 뭐예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케이크입니다. 짜자자자 놀랄 준비되셨나요? 어서와. 이런 케이크는 처음이지? 어디선가 진한 바다향이 풍겨오는데 혹시 아니 이거는 회? 네, 케이크 나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살아있는 케이크. 신기하기도 하고 아주 이런 건 나는 진짜 처음 봤거든요. 소문 듣고 왔는데 역시 케이크 회가 케이크로 나오니까 이 어머님하고 같이 식사할 때 이벤트성으로도 최고인 것 같습니다. 평범함을 거부한다. 모양도 가지각색인 회 케이크. 돔 모양을 실속 있게 광어가 주로 올라가고 하트 모양엔 광어를 비롯해 새우와 초밥 등을 더해 화려함을 살렸다. 매일 아침 직접 고른 재료들만 엄선해 회 케이크를 만든다는 사장님. 전국 각지에서 주문 전화가 올 정도로 인기가 많다는데 그런데 회는 이 신선도가 생명 아닌가요? 회 케이크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이 아이스팩입니다. 쫄깃한
식감에다 회 신선함을 잡아주는 아이스팩. 이것만 있으면 10시간도 끄떡없다고. 이렇게 만든 용기는 특허까지 받은 아이디어 상품. 사랑 고백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대구 가서 찾아갖고 오겠다. 더 내 정성을 알아줄 거 아니냐. 그래서 또 서울시까지 오신 분도 계세요. 근데 물론 가지고 가시면 잘 모르죠. 그분이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꼭 또 전화를 주셔야 고맙다고. 오늘 아주 대성공이었다고. 그런 전화 받을 때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보는 맛, 먹는 맛까지 사로잡은 이런 케이크는 진짜 난생 처음이야. 생전 맛있어. 맛이 최고 아니 맛이 최고인 거야 음식이 그죠? 회를 시켰더니 케이크로 나왔네. 이런 케이크 처음이야. 회 케이크만큼이나 독특한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는 케이크가 있다는 이곳. 보일랑말랑해요. 케이크 속에 케이크가 있어요. 보이듯 말듯 비밀스러운 케이크. 그 정체는 바로 떡이 딱딱해지는 걸 늦춰주고요. 상큼한 과일 향도 솔솔 풍기는 속살이 보이는 시스루 케이크예요. 패션에만 노출이 있는 줄 알았더니 케이크에도 은큼한 비밀이 있었네요. 근데 이거는 뭘로 만드는 거예요? 바로 요거예요. 이거 밀가루 아니에요? 이거 한천가루인데요. 우뭇과 사리로 만든 그 한천. 한천가루로 만드는 시스루 케이크는 만드는 법도 간단하다. 한천가루를 물에 넣고 끓인 뒤 좋아하는 재료 위에다 부어주기만 하면 속살이 훤히 비치는 시스루 케이크 완성. 내 안에 떡 있다. 생과일이 콕콕 비주얼도 좋고 떡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어요. 푸딩처럼 부드러워 어르신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한천가루로 만드는 시스루 케이크는 일반 떡 케이크보다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빵 케이크보다 칼로리가 낮아 남녀노소 누구나 특별한 간식으로도 즐길 수 있다고. 되게 달달하고 젤리 같아요. 그리고 케이크 안에 케이크가 있어서 신기해요. 케이크가 투명해서 신기하고 과일도 보여서 예뻤어요. 다가오는 어버이날 부모님하고 함께 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보는 재미도 있고 먹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작품 속 꽃잎들이 반겨주는 갤러리. 오픈의 기쁨도 잠시 손님 맞이로 분주한 모습인데. 이거 뭐야? 진짜 예쁘다. 고마워. 선물 받은 화분이 마음에 쏙 드는 모양인데. 언니 그거 아니야. 화분 아니야. 왜? 그거 화분 아니야. 왜? 그거 먹는 케이크야. 얹으면 안 돼. 먹는 거야. 귀여운 화분들의 정체는 바로 케이크. 요즘 집들이나 개업 선물로 많이 나가는 아이디어 상품이다. 눈으로만 보면 섭섭하지. 한술 푹 떠서 입속으로 직행. 다들 화분 케이크에 제대로 꽂혔다. 정말 화분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물 줄 뻔했거든요. 먹으면 그냥 싹 녹아요. 조카는 애기들 있는 집에 선물을 하면 애기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동심은 물론 어른들의 호기심까지 자극하는 화분 케이크. 꽃집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여기 공방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예쁜이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이곳 화분 케이크는 밀가루가 아닌 맵쌀가루를 이용해 만드는 것이 특징. 화학 재료는 최대한 줄이고 천연 색소만을 이용해 엄마의 마음을 가득 담아 만든다. 노릇노릇하게 온 시트지는 컵 사이즈에 맞게 잘라 넣은 뒤 생크림으로 고정한 후 앙금으로 만든 꽃으로 마무리하면 완성. 우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진짜 화분 같다. 계절을 가리지 않는 화분 케이크. 원하는 식물을 언제든 만들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꿀 아이템. 그냥 제과점 가셔서 카스테라 사가지고 이렇게 모양 찍어서 화분에 넣으셔서 뭐 집에 있는 생크림 또는 치즈크림 사용하셔서 토핑해서 올려서 드시면 되고, 굳이 앙금 안 짜도 애들 좋아하는 젤리, 캐릭터 과자, 쿠키 종류 얼마든지 사용하셔서 사용할 수 있어요.
밀가루 대신 맵쌀가루로 만들기 때문에 건강은 물론 식감까지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다. 밀가루를 쓰게 되면 버터를 많이 써야 되고 또 그 버터를 쓰다 보면 그 버터 향을 또 내기 위해서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는데 쌀가루로 했을 경우에 일단 속에 부담이 없어요. 또 아토피 있는 애들도 먹을 수 있다고 하시고 달걀 알레르기 아니면 먹을 수 있다고 하셔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 들여 만든 화분 케이크. 생일이나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날 선물 대용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예쁜 케이크로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케이크에 대한 편견을 과감히 깬 이색 케이크. 저마다 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정성으로 분위기는 물론 기분까지 뿜뿜. 5월이 가기 전에 이색 케이크로 특별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정말 이색 케이크들이 진짜 많네요. 특히 이 한천 가루로 만든 떡 케이크, 이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특별한 케이크로 기쁜 날, 더 큰 즐거움 함께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이 또 어버이날이고 부부의 날, 또 성년의 날 아직 5월의 기념일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직접 만든 케이크로 마음을 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이어서 만나볼 소식은 이 밥 한 끼에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는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백 명의 밥 한 끼를 차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취사병들의 하루를 따라가 봤는데요. 이들의 밥 짓기 대작전 지금 공개합니다. 여기 훈련 중인 특수 요원이 있습니다. 멈춰! 가! 이들은 부대 내 비밀 병기. 다름 아닌 취사병인데요. 총 대신 주걱을 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수백, 수천 명의 밥을 담당합니다. 부대 내 극한 직업으로 손꼽힌다는 취사 업무.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밥 짓기 대작전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취사병들의 출근길, 각 잡고 걸어간 곳은 37사단 취사장입니다. 출근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앞치마며 마스크까지 위생보호장구를 착용하는 일. 이제 본격적인 임무에 돌입하는데요. 장비 점검을 하자마자 재료 썰기가 시작됩니다. 일명 짬밥이라 불리는 군대 밥에서 중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스피드. 모양 내기는 언감생심 바랄 수도 없습니다. 오늘 메뉴는 하얀 밥에 육개장, 치킨 너겟, 떡볶이, 김치랍니다. 오늘 식수인원이 출발에 20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재료 준비하는데 한 20분 정도 소요되고 음식 조리하는데 1시간 반 정도면 저녁때 식사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는 필수요. 업무는 각계전투인데요. 몸에 모터를 단 듯 빨리빨리를 몸에 달고 살다 보니 사고의 위험은 늘 높기 마련. 때문에 칼 쓰는 일은 가장 경력 많은 선임 병사들이 맡습니다. 이제 썰기쯤은 식은 죽 먹기라는데. 칼질 하다가 내린 적도 많고 그런데 하다 보면은 익숙해져서 이제 안 다치고. 펄펄 끓는 기름에 치킨 너겟 투하. 튀김은 두 번째로 경력 많은 선임에게 주어지는 임무라는데요. 이 튀김이야말로 선임을 힘들게 하는 공포의 늪이랍니다. 기름기를 빼는 건 힘으로 200도가 넘는 열기에 땀으로 샤워하기 일수라니 말이죠. 아이고, 튀김이 너무했네. 진짜 그만하고 싶다. 이랬던 생각했어. 엄청 더운 여름날에 튀김할 때가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 막상 하고 나니까 되게 뭔가 해낸 것 같고 뿌듯하더라고요. 워낙 많은 양의 음식을 하다 보니 때로는 역사의 길이 남을 대형 사고를 친 적도 있답니다. 코다리찜 메뉴였나 나왔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너무 비리게 돼서 사람들이 좀 먹기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욕 들었어요? 욕은 절대 안 했어요.
야, 동료들 잘 뒀네요. 호인병들은 설거지 등 기본기를 다지는 게 임무. 설거지에서 해방되고 나면 어느새 재료 정리, 계란 깨기의 달인이 된다는데요. 야, 진짜 잘하네요. 현재 육개장에 들어가는 계란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깐 거예요? 지금은 180개 정도를 깠고요. 보통 계란찜 같은 계란이 추가되는 메뉴 같은 경우에는 1000몇 개까지 깝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재료를 다루다 보니 힘이 요구되는 조리 과정이 많지만 이렇게 요령껏 하기도 합니다. 한 끼 밥 짓는 데 들어가는 쌀의 양은 105kg. 하루 종일 쌀 씻고 밥 짓는 게 일인 밥 담당은 맨손으로 물을 많이 만지다 보니 주부 습진이 걸리기도 한답니다. 아이고, 마음이 짠하네요. 명절 때 하고 쉬는 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다른 애들은 쉬고 개인 활동을 하는데 우리 애들은 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쉬지를 못하고 계속 하니까 아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허리를 오랫동안 굽혀야만 하고 같은 방향으로 계속 저어야 하는 조리 과정이 많고 천하장사도 아니면서 무거운 물건을 번쩍번쩍 들어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군인들의 건강한 끼니를 책임지겠다는 일념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군인들 대다수가 한 군데씩은 좀 고통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깨가 아프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무릎이 안 좋은 친구들도 있고 한데 개개인이 200명, 500명 여러 인원들 밥을 한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수행하다 보니까 아픈지도 모르고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참 안쓰러운 것 같습니다. 700인분의 육개장이 펄펄 끓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갖가지 양념을 넣고 간 맞추는 일만 남았습니다. 큰솥 한가득 끓여진 육개장. 전국에서 몰려드는 병사들 입맛에 맞추기란 쉽지 않을 텐데요. 무심하게 양념을 툭툭 넣어버리는 경력 20년 민간 조리원. 오늘은 취사병이 배워서 간을 맞춰보기로 합니다. 국간은 어떻게 맞추세요? 700인분을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추세요? 할아버지가 몇십 년 할아버지 되겠어요. 드실 수 싱거운 편으로다가 저렴하게 그러니까. 육개장 만들기의 마지막 활용 점정은 180개의 계란물을 넣는 일인데요. 이야, 700인분의 육개장이 되긴 되네요. 불가능할 것만 같았는데 1시간 반 만에 뚝딱 완성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전문 셰프도 군대밥은 만들기 힘들다는데 신참 취사병, 밥하기 괜찮을까요? 취사병 한다고 했을 때 엄마가 뭐라고 하셨나요? 네, 집에서 요리도 안 하고 그냥 반찬 수정만 하는데 잘할 수 있겠냐고 하셨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한테 한마디 하신 적은? 엄마, 아빠 이제 집에 가서 반찬 수정 안 하고 다 잘 먹을게요. 식사 시간이 다가오면서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하는 취사병들. 삽과 바가지를 동원해 음식을 빠르게 옮겨 담는데요. 이야, 떡볶이가 그야말로 쏟아집니다. 쏟아져. 기계에서 밥이 다 됐다 신호를 보내고 얼큰한 육개장도 오래도록 팔팔 끓여 식지 않게 옮겨 담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밥을 내놓았는데요. 정말 순식간에 병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일 못지않게 배식도 중요한 법. 음식이 남지 않고 부족하지 않도록 골고루 먹을 수 있게 신경 쓰는 것도 큰일입니다.
2시간 반 동안의 식사 시간. 병사 700명의 식사가 금세 끝났습니다. 동료들이 음식을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먹어치우고 사라지자 그제야 취사병들에게 점심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애써 만든 음식들 맛있기까지 하면 금상첨화겠죠? 오늘 한 거 보니까 떡볶이가 원래 쫄깃한 식감을 대량 조리할 때 만들기 쉽지 않은데 오늘 했던 친구가 상당히 맛있게 잘한 것 같고 소고기 육개장이 약간 더 얼큰해야 되는데 살짝 약간 싱거운 것 같습니다. 실패 원인 뭐라고 생각하세요? 끓일 때는 좀 짜게 느껴졌는데 씻고 나니까 약간 좀 맛이 싱거워진 것 같습니다. 다음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다음에는 주변관님의 입맛에 맞춰 조금 더 짠맛을 추구하겠습니다. 폭풍 같은 식사 시간이 지나가고 쉴 법도 하지만 체력 훈련을 하는데요. 동안 했으니까 1분만 더 하면 된다. 한 만큼만 더 하자. 한 만큼만. 밥 짓는 일도 체력전. 48. 자, 20초 남았다. 20초. 어제보다 나은 오늘 위해서. 자, 10, 9, 8, 7, 6. 제대로 날 잡은 부사관. 체력 훈련 한번 혹독하게 시키는데요. 둘, 셋. 자, 본인 몇 개 하는지 크게. 좋아. 자세 좋아. 체력이 바닥난 선임병사들이 저도 모르게 하는 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전역을 하고 나서 이제 일식 주방에서 이제 경험을 하고 이제 일식집 사장님도 되고 싶어요. 요식업계 쪽에서 아르바이트도 좀 해보면서 이제 하고 싶은 일 천천히 찾아갈 생각입니다. 백종원, 제2의 백종원이 그런 건 아니에요. 700여 병사들의 기대와 건강을 책임지는 취사반 구인방. 최고예요. 군단은 잘 먹어야 진격한다는 말이 있죠. 하루 3끼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만드는 큰 임무를 해내며 내일을 향한 꿈도 키우는 37사단 취사병 구인방. 제대하는 그날까지 맛있는 군대 음식 많이 만들어주세요. 네,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이 취사병들의 노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 3끼를 그것도 또 휴일까지 차려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우리 취사병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또 힘든 취사병 임무를 수행을 하면서 이 요리사의 꿈을 키우는 장병들도 있었는데요. 남은 군 생활 잘 마치시고 꿈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즐거운 연휴로 문자 받아봤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네, 먼저 첫 번째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2님, 혼자 여행하기 좋아하는 욜로족입니다. 제주에서 2박 3일 알차게 보내고 왔어요. 우비 입고 휴에리 수국축제에서 찍은 한 컷입니다. 아우. 제가 인터넷에서 이 수국축제하는 사진을 보고 참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다녀오셨군요. 그러니까요. 한 폭의 그림 같은 사진을 네. 남기고 오셨는데요. 사실 이 날씨가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작년 10월에 이 제주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한라산 등반을 하고 왔거든요. 네. 지금도 큰 힘이 되고 좋은 추억이 되는데 이것처럼 인생, 욜로 즐기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날씨에 영향받지 않는 모습 정말 멋졌습니다. 네, 또 주변에 보니까 제주도에 혼자 여행 가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렇죠. 네, 도원 아나운서도 그렇고 아까 4002님도 팁들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9166님, 가족들과 함께 야구장에 다녀왔어요. 신나게 응원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행복 뿜뿜 신나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스포츠 경기 관람을 하니까 오히려 에너지가 뿜뿜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 이 야구장 가면은 그 기운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담장 넘어가는 그때 그 우렁찬 응원 소리와 그리고 지든 이기든 어쨌든 네.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면은 이 스트레스 말끔히 없어집니다. 네. 그날 경기는
이기셨는지 사실 궁금해지네요. 저도 그게 사실 궁금했는데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즐거웠으면 된 거죠. 다음에도 야구장 즐겁게 다녀오세요.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8367님, 제대 후 복학한 아들이 집에 와서 고창 청보리 축제에 다녀왔어요. 축제장 가는 길에 함께 걸으며 이야기도 하고 모처럼 힐링되었습니다. 와, 정말 좋은 추억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또 아들과 함께여서 더 행복하고 또 푸른 자연 보니까 또 행복하고 네, 좋았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드님의 저는 패션 감각에 감탄을 했는데요. 요새 그 꾸안꾸가 유명이라고 하는데 네. 이 꾸민 듯 안 꾸민 것 같으면서 꾸민 목장인데 아드님이 복학했는데 전혀 복학생 같지 않았습니다. 이 앞으로도 대학생활 열심히 잘하시고요. 또 이 가족들과 좋은 곳 많이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5274님, 해남 땅끝마을을 여행하고 왔어요. 비가 와서 많은 곳을 가진 못했지만 나름 운치가 있더라고요.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지난 황금 연휴 사실 비가 오긴 했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비가 왔기 때문에 저 두 번째 사진처럼 좀 안개가 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얻으실 수 있었을 거고 또 비가 올 때면 항상 그때 땅끝마을 갔었는데라는 추억도 또 생각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5274님은 저의 버킷리스트를 이미 이렇게 이루셨기 때문에 저는 좀 한편으로 부럽기도 합니다. 저도 날씨에 연연하지 않고 언제 한번 꼭 시간 내서 이 해남 땅끝마을 갔다 와서 인증샷 한번 올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비가 왔지만 여러분의 이 표정은 맑음이었습니다. 네, 사진 잘 봤습니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8897님, 가족들과 처음으로 부안 마실 축제에 다녀왔어요. 맛있는 먹거리와 체험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거 그거잖아요. 그 어와 세상 번님네야. 네. 복 받으러 마실 가세. 맞아요. 네, 많이 텔레비전과 들어봤는데요. 라디오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복 많이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로써 폐막을 했는데 네. 알아보니까 62만여 명이 오면서 이 6회째를 맞는 행사가 굉장히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다고 해요. 네, 사진만 봐도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또 지금은 퍼레이드를 보면서 사진을 찍으셨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우리 전통 문화가 많이 알려지고 또 부안에서 가장 큰 축제 다음 제7회 때는 저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갑시다. 네, 축제 재밌게 즐기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1899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시댁, 친정 온 가족이 모여 식사했어요. 이 부모님들을 모두 모실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저 방금 사진을 보고 저희 아버지께서 네. 보내주신 사진인 줄 알았어요. 대가족이신가요? 네, 딱 저 구성이었는데 네. 이번 어버이날이 내일인데다가 또 지난 내일이죠. 주말 연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주말과 연휴 동안 식사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친정이면 친정, 시댁이면 시댁 이렇게 식사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이렇게 온 가족을 모인 것은 정말 센스 있는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버이날은 꼭 내일이 또 평일이라서 맞아요. 이렇게 미리 황금 연휴에 온 가족이 모여서 오손도손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정말 좋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친정, 시댁 식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희 생방송 뷰와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970님, 우리 가족은 연휴에 열심히 농사일을 했습니다. 일이 끝나지 않은 농번기 시작, 피할 수 없는 날씨와 전쟁, 고되게 몸을 써야 하는 쌀농사, 올해도 풍년이길 기대해 봅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네. 연휴 동안 또 일을 열심히 하셨을 텐데 비가 와서 오히려 더 좋은 연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수확의 기쁨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그쳐서 좀 맑은 공기를 만끽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언제부턴가 야외 활동하려면 이 미세먼지를 꼭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미세먼지 있는 날에도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실내 스포츠 준비했습니다. 활력 넘치는 실내 스포츠의 세계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반갑지 않은 미세먼지가 두 다리를 꼭꼭 붙들어 맵니다. 말도 못하네 말도 못해. 닦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렇게 몸은 찌뿌둥둥한데 밖에서 숨쉬기도 힘든데 이게 무슨 운동이야 운동은. 운동하기 싫으시죠?
아니 싫어서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요즘 날씨가 그렇잖아요. 아유,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요? 미세먼지에 곧 다가올 더위까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보세요. 바로 지금요. 던지고 맞고 때리고. 아니 말이에요. 문 밖으로 넘어오는 소리가 영락없는 야구장인데 아니 이 안에서 대체 무슨 소리예요? 아, 저희는 요즘 많이들 찾아주시는 스크린 야구장이에요. 아, 그 가던 발길도 멈추게 한다는 동전 넣고 날아오는 공을 그대로 그 야구장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 그 정도가 아니라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훨씬 더 좋은 스크린 야구장입니다. 각 구단 유니폼까지 쫙 갖춰놓고 골라 입는 재미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입어줘야 명색이 팬 아니겠어요? 헬멧까지 갖춰 쓰고 선수 입장. 미세먼지 한 점 없는 실내 스크린 야구장. 그곳이 알고 싶다. 아니 홈런이라는 소리가 이 문 밖까지 넘쳐나는데 지금 기분 어떠세요? 네, 스트레스가 한 번에 확 풀리고요. 아, 이 맛에 야구하는 거 아닙니까? 4번 타자 이수진 선수 폼 좋고 표정 좋고. 하지만 보셨지요? 보셨어요? 이 정도면 타고난 솜씨 아닌가요? 잘한다. 보셨어요들? 보셨어요? 아 세상에 진짜 이게 머리 밑까지 땀에 송글송글이에요. 전신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요즘처럼 그 미세먼지 많은 날 가족들 데리고 밖에 나가기 힘든데 여기 오면은 아주 운동되고 참 좋은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친구들이랑도 한번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야 가라. 오야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다음으로 찾은 곳은 10점 만점의 10점 실내 양궁장입니다. 넥타이를 맨 신사분들도 있고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운동 중이었는데요. 우선 전신 운동이 되는 운동인 것 같고요. 이제 활을 쏠 때도 이제 하체에도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하체 운동도 되고. 맨날 하루 종일 컴퓨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거 이렇게 하니까 자세가 펴지는 것 같아요. 등 근육이 펴지는 것 같아요. 양궁은 집중력과 근력을 키우는데 최고래요. 팔만 움직이는 것 같죠? 요게 전신 운동입니다. 이게 하게 되면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안 들어서 하기에 딱 스트레스 날리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떡주부도 태극 낭자에 도전. 아우 뭐 포스는 금메달이에요. 금메달. 이제 준비 다 됐습니다. 네, 이제 당기고 쏘시기만 하면 됩니다. 쏘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배워봤는데요. 활 무게가 은근히 무거워요. 화살이 과연 관역 근처까지는 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저 지금 어디 맞은 건가요? 네. 타겟에 잘 맞았잖아요. 와, 단 한 방인데요. 한 방에. 한 방에 갔어요.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조금 이제 조준기만 조정하면 더 잘 맞을 겁니다. 이제 노란 쪽으로. 예. 뭐 세상에. 조준기를 조정해서 다시 한번 도전. 캬, 표정 보세요. 제가 또 저런 재주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미세먼지가 찾아준 또 하나의 재능입니다. 텐텐텐 준비하시고 쏘세요. 어머 모두 5발을 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에 야 집중을 하니까 노란데 딱 사실 이것도 백발백중이지 뭐예요. 5발 모두 다가 관역에 맞았으니까 안 그래요? 말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저한테 이런 능력이 있는지 몰랐네요. 국가대표 해야겠어요. 화살이 가운데 맞는 느낌이 상당히 짜릿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맛을 느끼시고 다들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미세먼지가 많은 철에는 조금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야외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오늘의 하이라이트 언더더씨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여기서 스킨스쿠버가 가능해요? 네, 가능하세요. 아니 제주도 깊은 바다도 남태평양도 동남아시아도 아닌데 여기서요? 네, 가능하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실내도 한번 구경 한번 할까요? 보기엔 그저 맑고 깨끗한 만만한 풀로 보였는데요. 제 허리만치도 안 차는 요 물이에요. 여기서 네네. 뭐래요? 여기 보시는 풀은 낮은 풀이시고요. 이 안쪽에서 보시는 풀은 5.5m 풀이시니까요. 실질적으로 봤을 땐 한 1층 높이? 되게 높은 1층 높이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5.5m요? 네, 5.5m. 도심 속에서 즐기는 바다. 그 매력 때문에 이곳 잠수학교가 인기라는데요. 실외에는 무섭잖아요. 처음에 가기가. 예, 근데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심에 있으니까는 또 이제 바로바로 갈 수 있고. 새로운
좋아하는 운동인데 거기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실내에서는 하고 있지만 이제 바다를 쪽에 가게 되면 또 우리가 아직 접하지 못한 세계잖아요. 그래서 아주 기대가 크고. 스킨스쿠버는 스킨다이빙과 스쿠버 다이빙을 합친 용어인데요.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곳 잠수학교에서 완벽한 교육을 받고 바다로 떠나게 되는 거죠. 스킨스쿠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구력이 필요한 전신 운동이라고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몸매 교정이 된대요. 저 아직 한 번밖에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들어가면은 압력 때문에 똥백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숨쉬기 자체가 여기서는 많이 이제 그걸 요하는 적이니까, 예, 그것도 많이 내고 살 좀 빠졌어요. 며칠 안 했는데 빠졌어요. 레저와 운동,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스킨스쿠버. 물속에서 저렇게 자유자재로 있는 것도 대단하고요. 도심 속 바다 느낌도 신기하지 뭐예요. 실내에서 저렇게 뭐 바다처럼 물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운동량도 많고 물속에 이제 그런 공포심도 없어지고 수영은 못하지만 자연스럽게 물과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도대체 변신을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전교육 숙지하고 저도 준비 완료입니다. 의상 갖춰 입고요. 장비까지 착용하고 나니까 야 이제 물속을 누비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자신감이 생겼어야 되는데 무서운 걸 어떡하냐고요. 지금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어디 가도 무서움이 없었던 전데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도전해보죠. 얕은 풀에서 먼저 적응 훈련에 들어가는데요.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없습니다. 일단 강사님의 도움으로 숨쉬는 요령부터 배워봤습니다. 숨쉬기가 모든 운동의 기본 아니겠어요? 오! 야, 이게 되네요. 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그 물방울 소리만 들리는데요. 그냥 물이 꽉 끌어안아주는 그런 기분이에요. 어머, 이래서 아직 시작도 아닌 거잖아요. 네. 지금 허리 높이인데도 이 느낌인데 네. 저 깊은 곳에 들어가면 얼마나 그냥 꽉 끌어안아줄 거예요? 네, 아주 재밌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도전. 도전. 정말 마음은 5.5m 풀장을 인어처럼 누비고 싶었지만요. 첫날이니만큼 수심 2m 숨참기까지만 도전했습니다. 처음 치곤 잘한 거래요. 수영의 숫자도 몰랐던 제가 잠수를 했으니까 이게 또 얼마나 대단한 도전이냐고요. 야, 오늘 여기까지만. 다음에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다른 나를 찾아보세요. 느껴보시라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미세먼지, 꽃가루 황사, 요 녀석들 때문에 야외 스포츠도 마음 놓고 즐기지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꼭 나가야만 제맛은 아니죠. 오늘 알려드린 실내 레포츠로 삶의 활력도 찾고 건강도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그동안 이 양궁은 전문 스포츠로만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레포츠로 즐기면서 운동 효과도 얻고 스트레스도 해소하면 정말 일석이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생방송뷰는 오늘 이번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 문자로 받아봤습니다. 4002님, 5274님, 8897님, 1899님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내일 어버이날을 맞아서 카네이션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꽃을 구입하실 때도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서 국내 화훼 농가들이 피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이를 막기 위해 단속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포장지에 표기된 원산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제 초코파이의 원조 PM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 차별화된 스피닝 전문 센터 SH 휘트니스와 함께합니다.